셀트리온 올해일 마이너스 1.96%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6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5,141주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16만 주에 가까운 공매도, 오늘은 크게 줄어들면서 자사주는 29,635주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커지면서 주가는 하락,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박스권 저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박스권의 이 저점대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는 방어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현재의 수급의 안 좋은 모습들이 펀더멘탈 실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오늘 셀트리온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규모가 늘어났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공매도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장중에 JP모간 쪽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또 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JP모간 쪽에서의 나쁜 보고서가 나오고 그 전후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역시 또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우려심이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금요일날 15만 9천 주대의 공매도, 그리고 오늘은 다시 5,100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요일날 공매도가 나온 다음에 오늘 JP모간 쪽에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죠. 오늘은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JP모간 쪽의 부정적인 보고서, 그리고 공매도, 이러한 수순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아니었을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무슨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면서 업틱률 예외 조항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업틱률 예외 조항 가운데서 1번, 2번, 3번은요. 공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것이고요.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예외 거래로서 허용이 되는 것은 1번부터 7번까지가 되는데 7번은 제외하고 1번부터 6번까지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번과 2번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업틱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시장 조성자가 시장 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유동성 공급자도 마찬가지죠.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호가도 업틱률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매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현재 업틱률이 적용이 되는 1번과 2번에 대한 공매도는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서 업틱률에서도 예외가 되는 것이 3번부터 6번이 될 수가 있는데, 3번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파생시장이니까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목 선물, 종목 옵션에서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매수한 금액만큼을 매도를 하는 것이죠. 공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 종목 선물을 매수를 하고 셀트리온을 공매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요 3번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ETF 쪽이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셀트리온의 경우도 ETF 쪽이죠. 4번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ETF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사고, 그리고 해지 거래를 위해서 공매도를 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지 거래는요, 시세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현재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ETN, EW도 같은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공매도 금지 거래 기간에서는요, ETF 쪽만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ETF에서 나오는 공매도와 JP모간의 부정적인 보고서,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물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공식적인 데이터만을 봤을 때는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공매도 예외 거래를 보시면요, 종목별로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요,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지난 금요일 경우에 4번이죠. ETF 쪽 이외에는 다른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나오는 공매도는 ETF 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금요일날 공매도가 200만 주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전부 ETF 유동성 공급자 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서 16만 주 정도가 셀트리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시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매도는요, 1번과 2번,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4번, 5번, 6번은요, 해지 거래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 종목의 시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했다면요, 금요일날 셀트리온에 대한 ETF 쪽에서의 공매도와 오늘 JP모간 쪽에서의 부정적인 보고서 발표,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런 제도 이면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정부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정부 금융감독원에서는요, 눈돈 봉사였잖아요. 전혀 전산 시스템도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도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어떠한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액면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당연히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불법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 추정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 ETF 쪽의 유동성 공급자는 증권회사죠. 증권회사는 금융투자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따라서 지난 금요일날 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매도가 17만 2,922주였거든요. 이 가운데서 15만 9,245주가 ETF 쪽에서 부유동성 공급 쪽에서 공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주가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박스권 저점대는 지킬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에서의 임상 3상 신청 보도를 했는데요. 오리지널인 키트루다는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글로벌 매출 1위입니다. 작년에 휴미라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선 것이죠. 글로벌 시장은 32조 원이고요. 그래서 항암제 쪽에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되면은 허주마, 베거젤마, 트룩시마, 그리고 키트루다 쪽 이렇게 항암 치료제 제품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키트루다가 1등을 한 것이죠. 매출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작년에 매출액은 250억 1100만 달러, 약 32조 514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그런데 29년 11월에 미국에서는 특허 만료가 되고요. 유럽에서는 31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 매출 1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쟁은 또한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그동안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함구했거든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트루다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23년 글로벌 블록버스터 1위 제품이다. 셀트리온은 24년 6월에 미국 임상 3상을 신청을 했고, 특허 만료는 아직 시간적인 기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은 키트루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항암제 쪽에서도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23만 8천 주 매도인데 투신과 연기금도 같이 매도에 가세를 했다는 측면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직전 저점 때 또 깨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제약과의 합병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합병을 조기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나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진펜트라를 필두로 해서 셀테리온의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실적 또한 하반기부터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는 가운데서 어저께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지난 4월달처럼요 자사주 매입을 한 달 이상 끌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 3월달처럼요 빨리 끝내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주가의 조정 기간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일부에서는 매도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1만 주대의 자사주 매입인데 이것을 빠른 기간에 끝내버린다면 주가의 조정 기간도 짧아질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6월 말로 가면서 다시 양봉 이렇게 해서 2단 상승을 출발해 가는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딜레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제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은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